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패널들과 지역 이슈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사토크 톡까놓고 톡입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강명수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경훈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님도 출연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톡까놓고 톡의 주제 보고 오시겠습니다. (203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쓰레기 매립이 전격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이를 대체할 소각시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서부 경남에서는 특히 진주와 사천, 사천과 진주의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톡까놓고 톡에서는 이 소각시설에 대한 두 지자체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향후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경훈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현재 진주에는 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역사 한번 알려주시죠. 예, 진주 이제 강력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당시 이제 1개시, 2개 군 이상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이 이제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되었습니다. 근데 1993년 10월 이제 사업비 전액을 이제 진주시에서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성 후에는 진주시는 이제 전역, 그 다음에 이제 진양군 7개면, 사천군은 1읍, 3개면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조성되었습니다. 예. 진주시 강력쓰레기 매립장 이제 관할 부지는 이제 사천이 이제 51%, 진주가 이제 49%로 거의 반반씩 구성되었으나 이제 토지 매입, 조성 사업비는 전액 이제 100%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영 중에 2001년도에 이제 경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쓰레기 반입을 사천대교 준공시까지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진주시 생활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24만여 평의 규모의 강력 쓰레기 매립장은 이제 계량형으로 위생 매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말에 보면 이제 55%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이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이제 2056년까지는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번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29년까지 사용 운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강 의원님께도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오는 2030년부터는 쓰레기 매립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2021년 7월 6일 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지역은 2030년부터 가연성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강력 소각장을 협의 중이거나 각 지자체별로 독립적인 소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경우는 진주시와 강력 소각장을 협의하다가 진주시의 사실상 거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단독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오 의원님은 이전부터 광역 소각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진주와 사천을 묶은 광역 소각장의 이점에 대해서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소각장 설치 사업을 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은 이제 소각장 설치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2018년도 이제 자원순환법 이제 제정과 2021년도 이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수도권은 2025년,
네. 비수도권은 이제 2030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시정 질문 등을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 가지를 장점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진주시와 사천시는 이제 환경부가 설정한 최적화 권역입니다. 최적화 권역이라는 거는 어차피 소각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접 시군에서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절감된다라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적화 권역으로 설정을 했고요. 최적화 권역으로 설정을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이점들을 주는 행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강력 소각장 설치 시 이제 국고 보조율이 상향되는 점인데요. 예.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30%의 국비를 50%로 상향해 줍니다. 그래서 네. 진주시에서는 이제 뭐 설치 시 이제 220억 정도의 도움을 받지만 국비 자체는 앞으로의 운영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강력화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민 편의 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의 20%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에 그러니까 지금 1,400억을 예상하고 있지만 공사비는 한 1,1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요. 근데 이제 광역화를 했을 경우에는 한 1,8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220억을 쓸 수 있는데 광역화를 했을 때는 360억 정도. 그렇다면은 충분히 더 많은 보상들과 시설들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더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입수수료에 주민지원기금이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의 20%를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다. 네. 그럼 반입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더 많은 혜택들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화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개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노력하는 행정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면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용하던 매립장을 버리고 새로운 시설을 제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광역이 아닌 단독 소각장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최적화 권역으로 설정되어서 강력화를 추진해라고 환경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한다는 거는 환경부에서 평가 기준에 있어 가지고 조금 그 후순위로 밀릴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2024년도에 환경부 국고 처리 지침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26년도에 환경부 예산 확보를 위해 갖고 25년 1월에 사전 예산 예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난 뒤에는 기재부에 3월 달에 넘겨서 12월 달에는 확정 내실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당연히 이제 사업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판단 기준은 강력하냐 그리고 또는 시급성, 이행률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주시와 사천시 인접 지자체가 이제 동시간대에 올라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같은 사업을 인근에서 중복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이런 판단들이 들고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강력화에 대한 권유가 들어올 걸로 이렇게 사실 보이고 만약에 진주시에서 이제 사천시나 단독으로 추진을 강행할 경우에는 예산 배정이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최하위 순위로 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부분들이 또 존재한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강 의원님, 일단 오 의원님께서 광역 소각장을 했을 때 세 가지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도 광역 소각장을 짓고 있거나 협의 중인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2021년까지 구리시, 남양주시 등을 포함한 23개 단체가 협약 체결을 완료했고 경상남도를 살펴보면 통영 고성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남해 하동, 김해 진해가 광역시설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광역 소각장에 대해서 이 두 지역과 지역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사천의 경우에는 진주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진주의 쓰레기 매립장이지만 사천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예. 첫째로 침출수로 인한 4천만의 오염으로 벌꿀, 백화, 파래 등 이는 생산이 거의 안 된다고 지금 추정된다고 주장하시고 계시고 있으며 둘째로 매립으로 인해 메탄가스, 질소 등의 대기 오염으로 과일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추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 그 미흡한 매립장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 뭐 벌레 이런 거로 인해서 고통을 수십 년째 지금 받고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 또 진주시는 내부적으로 현 매립장에 가축 분뇨 처리장을 추가 개설한다는 유력한 소문이 있어 불만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 오 의원님, 일단 광역 소각장에 대한 두 지자체 입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진주시는 광역 소각장의 이점은 알고 있지만 여러 여건상 단독으로 소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력 소각장의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일단 진주시에서는 단독으로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9년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진주시에서는 약 1,400억을 들여 진주시 네.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이제 단독으로 추진합니다. 단독 추진 시에는 이제 결국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입지 공고를 하고 입지 자체를 선정해야 설치 사업에 관한 국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제 5월 달에 강력 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 진주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진주시에서는 이제 민원들이 또 발생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기가 너무나 촉박하다. 그래서 네. 시의성 그리고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 만큼 강력화는 힘들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더욱이 이제 제일 큰 그 문제로 제기하는 거는 사천 쓰레기를 또 진주에 이제 가지고 온다라는 거는 입지 선정 때도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사천 쓰레기를 가져와서 광역한다라는 또 찬반이 나눠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사실상 그 답변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로서는 이제 부천에서 경기도 부천에서는 인천 계양구 서울 강서구와 함께 추진했던 이제 강력 소각장이 추진이 실패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고 또 그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마찰들을 우려해서 단독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진주 지역의 여론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제 진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 1월에는 저희가 그 사전 예비 심사를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강력화를 넘어서 단독도 반대를 하시지만 이왕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강력화를 한다 이랬을 때 왜 진주냐? 뭐 사천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이제 입지 자체를 처음부터 논의하자라는 의견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 사례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포항하고 그리고 인근의 이제 거창군에서는 사실상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이제 화장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근데 그 사업에서 오히려 시장 군수께서 직접 이제 마을을 방문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공모 신청에서 포항은 10개 마을이 거창군에서는 7개 마을이 오히려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 중에는 앞으로 지방 소멸이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내용들을 더 인지하시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음에도 진주나 사천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이 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네. 한다면 충분히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 의원님, 네. 사천시의 현재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사천시 역시 광역이 아니라 네. 단독 소각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우리 사천시의 입장은 진주시가 강력 소각장 설치에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진주시가 2023년 5월부터 강력 소각장 시설과 관련하여 꾸준하게 협의를 진행하며 작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4월까지만 해도 경상남도, 사천시 그리고 진주시가 간담회 및 토론을 개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진주시 조규일 시장께서 갑작스럽게 사천시와 진주시의 통합을 제기하였고 행정 통합을 전제로 강력 소각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강력 소각장 설치는 사실상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따라 우리 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2029년까지 강력이든 단독이든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진주시의 사실상 거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 사회 여론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사천시의 여론은 실비집에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고마해라 캐라 라고 네. 하십니다. 왜냐하면 강력 소각장을 하면 첫째, 단독보다 국비는 249억 추가 확보 가능하고 지방비는 419억 원 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둘째, 소각장 설치에 반대의 민원이 엄청 예상이 되는데 공동 대응이 가능하고 주민 지원 확대, 아까 우리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비 20%를 주민 편익 시설, 그리고 반입 수수료의 20%를 주민 지원 기금 조성에 확대할 수 있다. 배주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대규모의 설치로, 즉 규모의 경제로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오염물질 농도 저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점이 많은데 강력 소각장을 포기하고 굳이 단독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 말씀이 있었군요. 네. 자, 오 의원님, 사실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고 이제 소각 시설이 가동돼야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착공 이전의 절차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폐기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소각은 뭐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입지 전에 두 가지가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첫째는 지금 현재의 마이너스 재정을 투입할 정도로 재정난에 지방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은 최대한 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이제 공동 설치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들을 진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첫 번째로 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각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는 요즘에는 폐열 에너지 자체를 그 기업이나 또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덴마크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덴마크에는 도심 한 가운데로 이제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전기세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지역 주민들께서 어떤 공론화와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드린다면 충분하게 이 사업 자체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정말 그 진주의 마지막 금싸라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강 의원님, 사천의 경우에도 소각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예. 빠듯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진주시와 강력 소각장 설치를 염두에 두고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단독으로 사천시가 단독 소각장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빠듯한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올 8월에 소각시설 설치 사업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올 12월에는 입지를 선정하고 25년 초에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26년 초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27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일정입니다. 굉장히 빠듯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진주시의 사례를 보듯이 입지 선정 주민들이 반발이 예상됩니다. 사천시 소각장 입지 선정 시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양해와 이해, 충분한 설명 잘 드려서 얼마나 동의를 많이 받느냐가 일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설득의 핵심 관건인데요. 그래도 역시 최선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 소각장입니다. 네, 일단 광역 소각장이라고요. 예. 그 광역 소각장 준비를 비롯해서 최근 쓰레기 매립장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인데요. 의원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단만이 해결책입니다. 네. 제가 두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일단 퍼뜩 만나십시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미 여러 차례 두 지자체 간의 실무진들은 의견 조율을 했고 강력 소각장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시장님께서 빨리 만나셔서 좋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더불어 우리 주민들은 관심과 협조로 두 시장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협치하는 두 지자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강 의원님께서 일단 두 지자체가 얼른 시장님께서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된다.
또 주민들도 설득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경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저는 강명수 위원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적 절차를 겪는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일 좋은 사례로 지금 의정부의 소각장 설치 사업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0개월 동안 그 주민들을 상대로 시장께서 직접 계속해서 소통하고 그 협치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의 좀 민주적 절차를 좀 선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소각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들에는 이제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없는 탓에 좀 행정이 계속해서 그 반복 늦지 않냐 이런 이제 질타들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이제 공공시설인 동시에 이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주민들과 소통과 설득에 조금 더 공을 좀 들여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강명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두 분께서 만나셔가지고 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결단이 좀 필요하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 한번 잘 들어봤고요. 강 의원님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제가 좋아하는 금언 중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현대 사회는 도시화, 편리화 등으로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는 강력 소각의 방식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건설되는 소각장의 경우 친환경에 가깝게 하려고 첨단 기법으로 소각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인근 주민에게는 재산상, 건강상 피해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강력 소각장이 최선입니다. 사천, 진주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같은 힘들고 큰 담론보다는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강력 소각장 건설에 적극 협의했으면 바랍니다. 두 지역의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소각장 이제 설치 사업 강력화 추진은 정치적인 아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 많은 좀 고민과 고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행정과 정치권이 집중해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진주시 차원의 치밀한 환경정책 수립도 사실 필요합니다. 소각시설을 강력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좀 만들 수 있다면 향후 이제 아까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예산 확보 측면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주민들의 경제활동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해서 진주시 강력 소각장 설치에 진주 시민, 사천 시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예. 최근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첨예한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지역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보다 열린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톡카노코 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